직각. 이미 선생님 경우도 다 직각해 주십시오. 직각. 직각. 아, 그렇네. 아,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네. 어떡하지? 점점 빡세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까지는 요가 클럽에 꼭 붙어 계셔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 무조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버스 안내양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세상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하면 아주 좋겠죠. 너무 제목 거창하게 지어가지고, 지우겠습니다. 그냥 어그로 좀 끌어봤어요. 그 인스타에 올리려고. 아무튼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떤 식으로 이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냐. 근데 올해까지 있었던 요가 교육 과정이나 혹은 요가 수업들 있죠.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내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올해가 요가 선생님들한테 있어서 정말 어려운 해거든요. 진짜 거의 무슨 IMF 경제 위기처럼 요가 선생님들한테 너무나 어려운 해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예를 들어서 요가 선생님이 이만큼들 계시다. 그럼 아마 한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아마 다 올해 안에 사라질 겁니다. 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무조건 돈을 씁니다. 그럼 요가에 대부분 다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을 다 독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힘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느껴지시죠? 요새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만큼 남았잖아요. 이만큼 남은 사람들이 내년에 이제 요가 업계를 이제 이끌어 갈 텐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실제로 이만큼 수요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극소수의 체계적으로 준비한, 즉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 모든 학생들이 다 쏠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다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특정한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모든 혜택이 다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해보셨나요? 주식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년 전에 여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0년 전에 이만큼 갔으니까는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만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이 주식을 구입하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전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10년 전 과거의 상황과 10년 뒤의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는 전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차트를 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곤 하죠. 즉, 이 사람들이 그냥 버틴다고 해서 내년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준비를 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에어컨 잠깐 껐다가 다시 킬게요. 추울 것 같은데. 자, 앞으로는요, 지금 우리 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다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뭔가 지식 있죠? 지식.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동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머릿속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핸드스탠드 됩니다. 라는 그런 지식을 전수하는 이런 시대 있죠. 이런 시대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 정보가 너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살 만큼 샀어요. 그러한 지식을 뭔가 전수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살 만큼 사서 더 이상 이런 스타일. 근데 지금 모든 지도자 과정이나 혹은 요가 교육 과정은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타파하려고 좀 미친 듯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식을 전수하는 시대가 완전히 끝을 맺게 됩니다. 왜?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데 뭐하러 사겠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들으시니까는 여기서 교육하는 게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자, 우리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대중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뭔가 그냥 교육을 신청할 때 있죠. 신청할 때는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대중들의 눈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우리 제일 좋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 걸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다 똑같은 걸 소비했다고 생각해요.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실제로 훨씬 좋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사람들이
이런 걸 쓰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지도자 과정이라는 거 있죠. 지도자 과정. 물론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아주 큰 상승기가 경기에 부흥이 오면은 다시 이런 거 많이 들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도 점점 더 낮아질 것이고 우리 지금 가격 계속 낮추고 있죠. 그냥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금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번에 또 금리 물어보네. 그 돈의 가치잖아요. 돈의 가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아닌 것에 대한 가치, 돈이 아닌 것에 대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냥 저는 제 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이 한 20, 30 정도 싸졌잖아요. 그게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반영해서 제가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도자 과정은 앞으로의 지금 모습은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성 교육 과정 있죠. 기존의 교육 과정, 이런 교육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게 될 거냐면요, 지금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든 신장을 다 대체해버려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되게 정 있게 행동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뭔가 그 계산대 위에 놓이잖아요. 계산대 위에 놓이면 정말 철저하게 분별합니다.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계산기 두들기는 게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내년만 되면은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그런 제일도 어그로예요.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교육과정이냐면요. 자, 지금 우리 지도과정 있잖아요. 지도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탄스, 이 두 개의 축으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그냥 똑같이 가요. 그냥 계속 여기서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업데이트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는 지금 그냥 요가 지도자 과정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즉 기존의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뭔가 이 가치를 매길 때 지금 당장 현재의 가치, 물론 미래에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좋으면은. 그러나 지금 당장 현재 가치를 매길 때는요,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대중, 현재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대중들이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그냥 요가 지도자 과정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가 결합해야 되냐면요, 플러스 브랜드가 결합하지 않은 교육 과정은 앞으로 전부 다 몰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도 전부 다 이제 학원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 다 그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겠죠. 브랜드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핸드스탠드 수련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수련 프로그램 이름을, 여태까지 수련 프로그램 이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엘리트 원 막 이런 식으로 임의로 정해놨던 건데, 이제는 그냥 이것도 앞으로 좀 바뀔 수 있겠지만은 엘리트 빈야사 이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엘리트 빈야사 지도자 과정, 엘리트 빈야사를 위한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즉 여기에 이제 브랜드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요가 클럽의 엘리트 빈야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 이런 걸 하고 있어라고 했을 때 나 그냥 여러분들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요가 클럽이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근데 뭔가 말을 하기엔 애매한 거지. 얘네가 뭐 하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근데 남에게 설명하기에 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현재 요가 클럽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일반 완전히 요가를 아무도 모르는 대중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얘가 뭐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다라고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아이폰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아이폰이라는 이름 있고 애플워치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만 대중들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면은 남들에게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 요가 클럽의 엘리트 빈야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이제 제가 그 엘리트 빈야사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마스터를 해서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그 영상물로 찍어서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수련하는 모습을 그냥 통으로 찍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엘리트 빈야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 많으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진짜 거의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레벨까지 나는 그 가는 길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현재 지금 이 수준이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짜 내가 정말 가치 높은 브랜드로 내가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인내심 있게 기다리자. 심지어 훈련을 레지스탄트 훈련만 거의 1년 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인내심 있게 기다렸던 거예요. 앞으로는 교육 과정에 브랜드 가치가 없는 것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브랜드 가치를 가진 것들이 특히 우리 같은 교육 과정이 엄청나게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아주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잘합니까?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실력도 좋고 여기에서 일반 수련하시는 분들도 실력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그 강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기존 방법대로 그냥 하다가 이제 내리막 걸을 것인가. 이제 이건 사라지는 직업이에요. 혹은 특정한 저 말고도 다른 브랜드를 이제 런칭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거 준비하는 사람이 세상에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브랜드와 브랜드 간의 경쟁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 경쟁에서 완전히 압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기업들의 전략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나이키, 아디다스, 애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들이죠. 그런 좋아하는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씁니다. 실제로는요, 그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살아남지 못하게 완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부와 이제 기업의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독점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가 선생님들은 어떤 브랜드 내에서 이미 한번 브랜드와 문화가 자리 잡으면요, 그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개인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흐름이에요. 어떤 브랜드에 무슨 수련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내년에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반드시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여기를 가야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몇 명이 얼마를 벌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내년이에요. 내년에 우리가 이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수리야 A. Inhale,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Exhale, 차투랑가 단다. Inhale, 럽독. Exhale, 다운독. One, two, three, four, five. Inhale, 걸어와서 head up. Exhale. Inhale, hands up. Exhale, 사마스티티.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Exhale, 차투랑가 단다.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One, two, three, four. 좀 더 척추를 평평하게 더 펴줘야 돼요. 굿. 그리고 뒤꿈치 좀만 들어봐요. 무릎부터 살짝 접고. 그리고 척추 중립으로. 굿. 이렇게. Five. Inhale, 걸어와서 head up. Exhale. Inhale, hands up. Exhale, 사마스티티. Exhale, 차투랑가 단다. Inhale, 럽독. Exhale, 다운독. Inhale, 오른발.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차투랑가 단다. Inhale, 럽독. Exhale, 다운독. Inhale, 왼발. Hands up. Four, five. Inhale, 걸어와서
head up. exhale. inhale, 무릎 굽히면서 hands up. exhale, 사마스티티. 우트카타아사나. inhale, 무릎 굽히면서 hands up. 일단 손바닥을 착 붙여주면 돼요. 그래 여기 감각수용기를 다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1, 2, 손을 밀어내보세요. 굿. 3, 4, 5. exhale, 내려가서 합장. 뒤꿈치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야 근육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inhale,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1, 2, 3, 4. 팔꿈치를 살짝만 더 이렇게. 5. exhale, 정면. inhale, 왼쪽으로 트위스트. 굿. 1, 2, 3, 4. 힘을 부들부들 하지 말고 뭔가 잡아챈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5. exhale, 정면. inhale, 올라가서 우트카타아사나. 최소한의 힘으로만 자세를 딱 유지해주세요. 근데 강하게 힘은 쭉 뻗어줘야 돼요.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exhale, 차투랑가 단다.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비라바드라사나 A. inhale, 오른발. hands up. 동작의 방향대로 쭉쭉 밀어줘야 됩니다. 1, 2, 3, 4, 5. exhale, 뒤로 회전. 굿. 1, 2, 3, 4, 5. inhale, B. 1, 2, 3, 4, 5. exhale, 뒤로 회전. 제 손 반대로 밀어줘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이 상체가 좀 더 이쪽으로 와줘야 돼요. 굿. 1, 2, 3, 4, 5. inhale, 바닥 짚고. exhale, 차투랑가 단다. 길게 뻗어나가세요.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inhale, 걸어가서 head up. 굿. 여기서 자 헤드업 하면서 척추도 같이 신전을 해서 척추 뒤에 있는 근육들이 완전히 수축하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exhale. inhale, hands up. exhale, 사마스티티. 여러분 나중에 지금 계속 영원히 일반 수업만 들을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저처럼 이제 핸드스탠드로 빈자세를 막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척추를 신전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특히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있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배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헤드업을 하실 때 척추도 다 같이 신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가동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근데 가동 범위가 좋은 사람, 유연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저처럼 짧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려갔다가 자, 헤드업을 이 정도에서는요, 등이 아직도 굽어 있어요. 즉, 스트레치가 되어 있지, 수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여기까지. 사람마다 가동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낼 수 있는 가동 범위에서 척추를 완전히 여기에서 자, 이렇게 스트레치가 됐으면 이게 신전이 될 때 서서히 하나씩 분절합니다. 그러면서 척추가 수축하는 게 느껴지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가동 범위가 전부 다 다른 거죠. 바닥 터치만 한번 해보시고 내려가서 바닥 터치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헤일 헤드업을 해서 내 척추를 한번 수축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는 손이 바닥에 닿을 것이고 누구는 완전히 공중에 뜰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척추만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시하시면 돼요. 이걸 다시 올라와 보시면 대부분 분들이 요가 선생님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특히 초보자들은요. 옆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손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았을 때의 강박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 사람에게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손이 바닥에 떨어지든 말든지 적극적으로 척추를 신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exhale, 팔을 아래로 뻗습니다. inhale, up. exhale, 하나, 둘,
셋. 여기서도 기본을 정말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인헤일 하나, 둘, 셋. 엑세일 내려놓고. 자, 잠깐 자세를 풀어서 그냥 저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기본은 무엇입니까?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이것만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손가락. 자, 손가락이, 자, 손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우리 해박 배웠잖아요. 손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엄지손가락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네, 외전. 벌리고, 그 다음에 편다. 즉, 내가 이 면으로 갔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 면보다 반드시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깨 내회전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깨 관절, 즉, GH 조인트의 내회전이지,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말리는, 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안으로 돌리면 이제 손가락도 같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즉 여기서 기본이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손이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벌리고 편다. 그것을 꾸준히 유지한다. 왜? 해박 때 배웠으니까. 그게 해박전 기초 원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입을 두 번째 돌리는 거죠. 준비.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둘. 잘 안 보이죠?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엑세일 내려놓고 마지막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둘,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엑세일 내려놓고 B. 인헤일 골반 잡고 20 카운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세를 화끈하게 만들어 봅시다. 제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17, 18, 19, 20. C. 인헤일 눈 뜨고 다리도 펴니다. 20 카운트 1, 2 회전을 해야 돼요. 3, 4, 5 여기도 고정돼 있고 고정돼 있잖아요. 7 그러니까 닫힌 사슬인 거예요. 9 닫힌 사슬을 무조건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견갑을 뒤로 접는 게 아니라 이 상완골을 회전시켜줘야 돼요. 이런 걸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13, 14, 15, 16, 17, 18, 19, 20. 인풋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아웃풋은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인풋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있어요. 13, 14, 15, 16, 17, 18, 19, 20. 인헤일 눈 뜨고 엑세일 제자리로 돌아와 사마스티티. 힙 로테이션 A.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둘,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더 밀어내줘야 돼요. 더 밀어내줘야 돼요. 더 힘줘서. 더 힘줘서 위로 돌려줘야 돼요. 넷. 엑세일 내려놓고 왼쪽.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둘,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넷. 엑세일 하나, 둘, 셋. 제 손을 쭉 밀어내줘야 돼요. 인헤일 하나, 굿, 둘, 셋. 괜찮아요? 넷. 엑세일 내려놓고 왼쪽. 인헤일 업. 자, 제 손을 밀어내십시오. 굿. 엑세일 하나, 둘,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손을 이렇게 잡으면 토크가 반대로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회전 그 방향이 있어요. 넷. 엑세일 내려놓고 B. 다리 펴고 돌리기. 오른쪽 준비. 인헤일 업. 엄지발가락만 딱 포인 이렇게 쭉. 엑세일 원 크게. 굿, 좋아요. 인헤일 원 크게. 엑세일 내려놓고 엑세일 원 크게. 인헤일 원 크게. 엑세일 내려놓고 왼쪽. 인헤일 업.
exhale 원 크게. inhale 원 크게. exhale 내려놓고 사마스티티. 이제 매트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빈야사. inhale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척추 완전히 신전. 굿. exhale 차투랑가 단다. inhale 업독. exhale 다운독. 사이드 플랭크. inhale 플랭크. exhale 내발기기 자세. A 팔꿈치. inhale 오른쪽. 1, 2, 3, 4, 5. 내발기기 자세. inhale 왼쪽. inhale 왼쪽. 얘는 더 벌려줘야 돼요. 굿. 2, 3, 4, 5. 내발기기 자세. C 팔꿈치 다리 들기. inhale 오른쪽. 과감하게 쭉 뻗어줘야 돼. 이 힘이 없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야. 3, 4, 5. 내발기기 자세. inhale 왼쪽. 가동성 배웠죠? 화살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화살표를 쭉쭉 밀어내줘야 된다. 3, 4, 5. 내발기기 자세. D 팔 펴고 다리 들기. inhale 오른쪽. 입으로 들 수 있는 숨 참기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3, 4, 5. 내발기기 자세. 100% 짜낼 수 있어야 된다. inhale 왼쪽. 3, 4, 5. 내발기기 자세. 이때 잽싸게 뒤꿈치 11자를 만들어 줘야겠죠. inhale 플랭크. exhale 차투랑가 단다. inhale 업독. exhale 다운독. inhale 업. 1, 2, 3, 4, 5. 내려놓고. 우리 저번 주에 견갑골도 배웠었죠? 견갑골. 여기는 뭐 다리, 뭐 오른 다리 먼저 꼬는 이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뭔가 좀 쑤신다. 그 방향으로 꼬시면 돼요. 마지막 준비. inhale 업. 1, 2, 3, 4, 5. 내려놓고. inhale 업독. exhale 다운독. 호버. inhale 플랭크. exhale 배를 대고 엎드리시고. A 뒤통수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오른손 왼손도 닿을 듯 말 듯. 1, 2, 3, 4, 5. 내려놓고. B 팔이 11자. 준비. inhale 업. 1, 2, 3, 4, 5. 내려놓고. 앞사람 발 간지럽히면 안 돼요. C 팔꿈치 90도. 주먹 쥐기. 준비. inhale 업. 90도를 만든 상태에서 어깨 외 회전. 1, 2, 3, 4, 5. 내려놓고. 1, 2, 3, 4, 5, 6, 7, 8, 9, 10. 내려놓고. 빈야사. inhale 고개 들고. exhale 차두랑가 단다. inhale 업독. exhale 다운독. 와일드 싱. inhale 플랭크. exhale 내발기기 자세. inhale 오른쪽. exhale 내발기기 자세. inhale 왼쪽. exhale 내발기기 자세.
인헤일 오른쪽. 엑세일 내뱉기 자세. 인헤일 왼쪽. 엑세일 내뱉기 자세. 인헤일 오른쪽. 엑세일 내뱉기 자세. 마지막. 인헤일 왼쪽. 엑세일 내뱉기 자세.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 인헤일 업. 1, 2, 3, 4, 5, 6, 7, 8, 9, 10 내려놓고 힙 브릿지. 인헤일 걸어와서 자리 앉으시고 엑세일 등을 대고 눕습니다. A 뒤꿈치 11자 발간력 골반 넓이. 준비. 인헤일 업. 굿. 1, 2, 3, 4, 5. 1, 2, 3, 4, 5. 내려놓고 C 엄지발가락으로 들어올리기. 인헤일 업. 내려놓고 넥 브릿지 A. 준비. 인헤일 업. 굿. 1, 2, 3, 4, 5. 내려놓고 준비. 인헤일 업. 1, 2, 3, 4, 5. 완전히 내려놓고 휴식. 오늘은 이 우르드바 다누라에서 드랍백으로 연결되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처음에 우르드바 다누라 준비를 하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 골반을 아래로 꾹 누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을 제 반대쪽 즉 골반을 위쪽으로 강하게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어냅니다. 그럼 그 힘이 딱 생기잖아요. 그 힘으로 숙련자들은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아직 그 드랍백 안 되시는 분들은 그 5초를 버티고 그대로 등 대고 누우시면 돼요. 자, 이런 걸 선피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피로. 먼저 완전히 드랍백 직전까지 다 준비를 해주세요. 자, 우리 제 손을 5초간 밀어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반동 주고 한번 갔다가 굿, 좋았어요. 5번. 네. 굿. 하나. 괜찮아요. 네. 둘. 셋. 제가 잡아드리니까 리드메이커하게 쭉쭉 하세요. 넷. 마지막. 다섯. 저번보다 늘었죠. 저번에 9분 동작 있었는데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오셨어요. 컴업 직전까지 준비하시고 이제 밀어낼 겁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올 거예요. 한동안 붙다가 오, 이 리듬이 이렇게 갔다가 쑥 올라와줘야 돼요. 이렇게 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5초간 눌렀을 때 이 하체가 완전히 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당겨도 확실히 하체 힘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허리의 부담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발간격을 조금 더 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기 토크가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할 거예요. 이렇게 와줘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요. 갔다가 손 쭉 뻗어, 팔 쭉 뻗어줘요. 다시 올라오고. 오이샤.
총 3번 할 거예요. 3번. 반동 살짝 줬다가 밀어내고 마지막 한 번 쭉 밀어내줘야 돼요. 으쌰. 오케이, 잘했어요. 아유. 네. 지금 이제 유연하니까 그냥 되지만은, 자, 제가 이제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럴 때는 이 손을 상대방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 힘 반작용으로 이쪽으로 내 다리뼈, 그 다음에 골반을 이렇게 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딱 내려갔을 때는 상체에도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으려면 팔을 쭉 뻗어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쭉 뻗었다가 반동으로 살짝 주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미는 게 골반을 위로 미는 거야? 이쪽으로? 위에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오르드가 나다. 네. 여기에서 제 손을 밀어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등 대고 누우시면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제 손 여기 있죠? 이 손 반대로 밀어내세요.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이제 좀 더 걸어 들어오시고. 살짝 반동을 줬다가, 살짝 반동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총 5번.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리드미컬하게. 자, 다 잡아주니까. 하나. 둘, 여기도 계속 밀어내고 있어야 돼, 힘으로. 밀어내면서, 밀어내면서, 밀어내면서. 굿, 굿. 제 손을 밀어내면서 올라와요. 셋. 넷. 마지막. 여기 밀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력이 못 버텨요. 다섯. 아유, 고생했어요. 아유. 아유.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반동을 한번 싹 줬다가 어디가 팔을 계속 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맞아요. 아, 돼요. 잘했어요. 쫄지 말고 3번 할 거예요. 제 손 계속 밀어줘야 돼요. 위로 굿, 굿, 굿.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 하체 힘으로 매달린다고 생각하세요. 굿, 굿. 우샤. 둘. 안 돼도 내가 만들어줄 거예요. 굿. 으짜. 짜. 셋. 오케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5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좀 더 걸어 들어오셔야 됩니다. 손 조금만 더 걸어 들어오세요. 굿. 이제 1로 반동을 줬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우짜. 네. 반동을 다시 줬다가 어이. 자, 내려가는 것까지 하고 바로 등 대고 누우시면 돼요. 네. 그대로 등 대고 누우시면 돼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해 주시고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이게 그래서 맞아요. 네. 호짜 요 리듬 약간 시소 타듯이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요? 네. 5번. 하나. 둘. 좀 더 천천히. 셋. 넷. 마지막. 다섯. 아, 잘했습니다.
컴업 직전까지 준비하시고 컴업 직전까지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반동을 한번 싹 줬다가 일로 갔다가 으쌰. 이거 반동 주실 때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딱 펴져 있잖아요. 반동을 줄 때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는 건 아닌 거고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총 3번 무릎을 1번으로 접으셔야 돼요. 네. 오늘 처음이구나. 무릎을 여기 만약에 다 서해부를 다 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허벅지 힘이 딱 걸리게 돼요. 그 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시고 반동 줬다가 바로 쓱 굿 하나 둘 5번 할 겁니다. 셋 무게중심이 더 잘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넷 마지막 다섯 잘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여기가 더 단위가 크잖아요. 아래쪽이 단위가 크니까 아래쪽의 구조를 미리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상체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간격이 좁잖아요. 근데 간격이 자세를 완성한 상태에서 다시 간격을 벌려버리면 새로운 자세가 또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미리 간격을 맞춰놓고 그리고 좀 더 걸어 들어오고 굿.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견갑골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도 다 펴지고 여기 있는 근육들이 더 풀려야 돼요. 여기 있는 근육이 풀려야 이 팔꿈치가 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풀어놓고 이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어깨가 다 닫혀 있어서 안 움직이게 돼요. 10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 대고 누워서 휴식. 오케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 방에 되는 방법. 그 헬스 우리 지금 레지스턴스 하시는 분들 여기 있나? 우리 그 랩풀 다운이랑 그 다음에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 묶어가지고 한 번 했잖아요. 그거 하시면은 이거 바로 다 펴집니다. 발 한 방에 다 펴져요. 조금 더 걸어 들어오고 굿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할 거예요. 반동 한번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굿 어우 잘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되죠. 네. 오 잘했어요. 어우 잘했어요. 나이스.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반동 한번 살 줬다가 그대로 올라오면 돼요. 하나 둘 마지막 천천히 오시죠. 셋 오케이 잘했어요. 나이스. 됐어요. 특정한 준비를 하면 돼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두개골의 포지션이 여기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 이미 두개골 기준으로 아래쪽은 전부 다 근육이 준비가 됐어요. 힘은 충분한 상태. 그런데 아직 내가 이 바디 포지션이 두개골이 이렇게 뒤로 이동한 상태에서 내 몸 위치를 잡는 방법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계속 집에서 많이 하셔서 최대한 뭔가 이 상황이 두개골이 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면은 아주 쉽게 됩니다. 오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접어서 내가 올라왔을 때 특정한 가동 범위 그리고 특정한 그 가동 범위에서 신체의 특정한 부위가 흔들리는 게 영상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실 때 핸드스탠드를 완성했냐 아니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느 부위가 흔들리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몸통이 흔들렸다. 그러면 몸통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흔들렸다. 다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종아리 이 뒤쪽이 더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무릎 아래에 있는 종아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눈에 뚜렷하게 그거를 내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영상 딱 하나 찍으면 바로 보입니다. 가봅시다.
진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굿, 굿. 오케이, 좋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제 딱 눈에 보일 거예요. 어디가 흔들리는지. 그 지금 대체로 보면은 이제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버티지 못하고 있죠. 그게 하체 운동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체 운동도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종아리 안쪽에 있는 그 근육의 갈래들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위에서 딱 멈춰서 홀드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아까 수업하기 전에 여기서 핸드스탠드 한번 했었잖아요. 했을 때 그냥 여기서 가만히 멈춰 있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려면 특정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정지하게 만들어주는 근육이 활성화가 되고 그 훈련들 지금 레지스탄스 하고 있는 게 특히 헥스쿼트 머신에서 하고 있는 훈련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들 중에 그 훈련 동작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핸드스탠드를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되게 만들어주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 동작이 메인으로 딱 들어가져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동작들이 세부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직접 강화시켜주는 동작은 뭐냐면요. 그걸 하면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있거든요. 이 네 개를 하면요. 당장 좋아져요. 그걸 하는 순간. 그런데 이 동작들이 네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더 잘 만들어주게 하기 위한 그 장력을 유지하게 만들기. 예를 들면 뭐 주동근이 있고 기랑근이 있고 협력근이 있잖아요. 그런 협력근들을 강화시켜주고 기랑근들을 강화시켜주는 동작들이 여기 세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 동작은 거의 한 20개에서 한 24개 정도가 되는데 직접 핸드스탠드를 강화시켜주는 동작은 4개에서 5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 4개에서 5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동작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뒤로 안 넘어가죠.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찼을 때 여기서 정지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넘어가잖아요. 특정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핸드스탠드 연습을 100번, 1000번을 해도 무조건 다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훈련을 해야 이 동작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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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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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샤. 잘했어요. 어깨는 요만한데 척추 길이끈은 길이가 이만해요. 그래서 엄청 부하를 많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기 전에 예를 들면 다운독에서 여기 뛰는 거예요. 뛰는데 여기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척추를 신전해놔요. 이러고 뛰잖아요. 그러면 어깨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고 몸통과 척추의 근육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위에서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자, 호이, 자. 자, 그래도 힘은 좋아졌어요. 같이 훈련을 하니까. 굿.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이스. 벌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좀 더 길게 쓰세요. 길게 쓰세요. 길게. 굿. 오, 나이스. 좋았어요. 천천히 내려와서. 좋죠. 아주 좋죠.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분석을 해보자. 여기서 분명 어느 부위가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캐치를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견갑골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을 빨리 지금 근육학 자료 있죠. 거기서 견갑골이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바로 해주고 다시 핸드스탠드를 뛰면은 지금 견갑골이 흔들린 거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바로 동작이 아마 한 달 내에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고개를 더. 굿. 그 상태로 고정하고 바로 그 상태에서 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강제로 척추를 약간 신전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기도 척추의 일부분이니까 했을 때 아직 이 사람이 척추를 본인이 신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고개를 드니까 척추의 일부분이 신전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고정이 되고 찼을 때 딱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허짜. 다시 숨 쉬고 참고. 굿. 좋죠. 잘했어요. 나이스. 준비가 끝났으면요. 이제 안정화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가동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기 직전까지 준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움직임이 발생하면은 거기서부터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정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계속 넘어가죠. 어디가 넘어가죠? 이제 골반부터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지금 다 분석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뭔가 이런 멘트를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생각으로 인지하고 몸으로 출력이 안 나왔어요. 즉 아직 뭔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동범위 나오잖아요. 즉 내가 낼 수 있는 가동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몸이 움직 따라주지 않는 거죠. 항상 기본은 안정성 다음에 가동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움직여줘야 돼요. 웃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방금 다시 한 내려와 보고. 자, 이거는 어디가 흔들렸습니까? 팔 상완골과 이어지는 견갑골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핸드스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억지로 잡아준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대로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바닥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견갑골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주로 미는 동작. 미는 것도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그리고 미는 동작 말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위에서 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굿. 위로 쭉 뻗어내시면 돼요. 굿. 이거 상당히 잘하세요. 잘 접어서 내려오시면 돼요. 아,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아, 네. 마찬가지로 지금 골반이 뒤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하체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헬스 유튜버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즉 요가에 걸맞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문 과정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다 배웠잖아요. 헬스커트 보통은 그런 머신에서 스쿼트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혼자서 하면 무릎 나갈 수도 있으니까 방금 막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뭐 밴드를 걸고 한다든지 그건 방법이 되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저랑 같이 붙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인헤일 업. 조심. 대진님 내려와 보세요. 이 앞에 구조물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거 조금이라도 아차하면 넘어지니까.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 아직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시르사사나도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방금 핸드스탠드에서 보였던 나의 부족한 점이 여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즉 지금 내가 굴러서 넘어지고 있다는 거는 뭔가 아까 척추가 좋았지만 견갑골이 좋지 않았고, 혹은 척추와 견갑골이 좋았지만 하체가 좋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핀차마요라 해보시죠. 핀차마요라. 자,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입으로 들숨, 숨 참기. 그런 테크닉을 쓰셔야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천천히 내려와서. 오케이, 좋았어요. 나이스. 지금 제가 30초 시간 드릴게요. 얼른 벽으로 가셔서 어깨 스트레칭 이렇게 쓱 이렇게 하면서 어깨에 약간의 공간을 더 만들어 보세요. 다 하신 분들은 제자리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얘를 위로 이렇게 있더라도 이렇게 밀어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짜내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일로 가 있잖아.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굿. 그 상태에서 힘 빼봐요. 그 위로만 밀기만 해봐요. 살짝만 밀어봐요. 그래도 그 동작은 유지가 돼요. 이렇게 힘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게 잘하잖아요. 이거 운동도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네. 알아서 잘 피해요. 그렇죠. 다리가 넘어간다. 잘 접어서. 오케이, 잘했어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고개를 더 들어줘야 돼요. 뒤에 보면 안 돼요.
고개는 고정해야 돼요. 딱 고정. 굿, 굿. 발 안쪽에 붙이고. 굿. 다시 입으로 숨 쉬고. 계속 숨 쉬어줘야 돼. 계속 숨, 계속 숨. 이 한쪽만, 다리가 한쪽만 빠지죠. 희한하죠, 이게? 네. 천천히 내려와서. 오케이, 잘했어요. 아까 스트레칭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쪽, 여기 관절 있죠? 관절이 조금 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길이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우짜! 목을 더 신전해줘야 됩니다. 더 위로 들어야 돼요. 굿, 굿, 굿. 더 들어줘야 돼. 더 들어줘야 돼. 더. 잘 접어서, 잘 접어서, 잘 접어서. 오케이,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집에서 많이 연습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힘을 짧은 상태에서 주면은 힘이 안 나와요. 길게 뻗어줘야 돼요. 먼저 최대한 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찍고 뽑아서 길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견갑골과 어깨 관절의 범위를 확보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최소한의 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막 더 이렇게 자세를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공간만 만들어주면 자세는 알아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는 반으로 줄여야겠죠. 더 숨쉬고 참고 또 한 다리가 오케이 굿 가면 안 돼요 계속 버텨줘야 돼요. 이쪽 앞으로 가죠. 자꾸 이게 오케이 잘했어요. 나이스 바로 감각의 기준점을 맞춰줘야 된다. 동작은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돼요. 다시 참 내려보세요. 살 내려보세요. 찼으면은 내가 원하는 기준점 있잖아요. 이상적인 기준점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와줘야 돼요.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 너무 빨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제가 빠를 때는 반으로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올라오지 않을 때는 얼른 기준점을 찾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거 훈련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기준점을 찾아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졌으면 여기서 홀드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왜? 가동성 끝났잖아요. 이제 안정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뒤로 넘어가고 있죠? 계속.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은. 나이스. 좋았어요. 이거는 맨몸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요가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그리고 지금 다리를 들잖아요. 다리를 드는 게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감각적으로 쭉 차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아래에서 그냥 바로 위로 쭉 올라왔잖아요. 그래야만 감각이 계속 발달이 돼요. 그런데 한 번 가동 범위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만큼 내가 감각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2년 누적됐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이랑 계속 내가 하던 습관대로 하던 사람이랑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쭉 길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 이게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달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면요, 이 갭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오짜 하고 숨 쉬고 참으시고 굿.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접어서 내려오시면 돼요. 자, 이때 어디가 흔들렸습니까? 척추가 흔들렸죠. 척추가. 그래서 척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하체는 아주 단단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잘 접어서 내려오시면 돼요. 오케이, 좋았어요. 오짜, 호이짜.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접어서. 오케이, 좋았어요. 자,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를 발달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는 구조나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움직임의 문제예요, 움직임. 내 움직임을 제대로 연습하고 있지 않았거나 혹은 연습을 아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갖고 있는 것들로만 이제 하다가, 근데 사실 기존의 요가에서는 움직임 훈련을 시켜주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요가 수련과 움직임 훈련이 같이 병행이 되도록 제가 시퀀스를 만들어 놓았지만, 기존 요가는 기존에 하던 그 방식 틀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움직임이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가 수업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점점 움직임이 퇴화되니까 특정한 능력치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 아마 스스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훈련으로 차근차근 다 개발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기는 이제 입문자, 초보자에서
중급자 왔다 갔다 하기 위한 레벨에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중급자에서 숙련자로 올라가려면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이 필요하고 본인이 스스로 해부학적인 이해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즉 중급자에서 숙련자 레벨에서는요, 제가 아무리 해도 케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이제 진짜 고급 레벨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진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한번 내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뭔가 숙련자 레벨로 올라오기까지 내가 여태까지 뭔가 열심히 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근데 그 되게 단순한, 지금 여기서 배운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단조롭고 단순한 생각이었지. 그러면은 그런 단조로운 생각을 하면서 진짜 숙련자 레벨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고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되게 복합적이고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 배운 것들이고. 자,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 인헤일 업. 1, 2, 3, 4, 5, 6, 7, 8, 9, 10. 내려놓고. 인헤일 업. 1, 2, 3, 4, 5, 6, 7, 8, 9, 10. 내려놓고. 엑세일 파드마를 풀어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 돌리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합장합니다. 누워서 사바사나. 정말 잘했습니다.